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이제 2분기가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7월 1주차 주요 증시 일정 살펴보면서 이번 주 주식시장을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 또는 월요일 장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주간 증시 일정 계속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유튜브 시청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번 주 7월 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7월 5일, 6일, 7일, 8일, 9일 이렇게 5거래일 진행이 될 텐데요. 자, 먼저 5일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독립기념일 휴장이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공식 사퇴 예정이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 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HQ 같은 경우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개국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OTT를 겨냥한 다수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선보이기 위해서 채널 개국까지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IHQ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IHQ의 주가 추이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당히 이제 예전에 유행을 했었던 그런 플랫폼인데 싸이월드가 이제 복원된 사진과 그리고 동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합을 통해서 이제 인트로메딕이라든지 또는 스카이님과 같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힘을 좀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상당히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아마 오늘 월요일장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동성 크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조금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있으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변동성을 이용한 베팅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부장과 2차전지 현장 방문 및 간담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죠. 삼성 SDI 관련이 있습니다.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방송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된 섹터가 하반기 가장 또 유명한 섹터입니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상대적으로는 2차전지 관련된 섹터가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먼저 조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2차전지 관련된 일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관련된 섹터들 안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추이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 친환경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필요하죠.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이 수소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소 관련된 기술력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소 관련된 섹터들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지주와 같은 기업들 관련된 계열사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조 흐름, 노조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넥슨의 코너스바 모바일 판타스틱 데이즈 사전 예약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런 어, 신작 출시가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출시 이후에 사전 예약 어떤 성과가 좋다라거나 실제로 신규 출시가 된 이후에 성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 주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일단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전 예약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체크가 좀 필요하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5월
이제 온라인 쇼핑 동향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쇼핑몰이라든지 소비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참고 지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쇼핑 동향도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일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나노 코리아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차세대 에너지, 그리고 레이저라든지 스마트 센서, 그리고 인쇄전자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역시나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신규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산업들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문체부에서 이거는 컬렉션 활용 방향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 실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약간 성과도 좋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조금 더 기대감이 좀 높은 섹터가 바로 자동차 섹터인데 이런 노조의 파업들이 상승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날 이제 목요일입니다. 8일 같은 경우는 일단 FMC 의사록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3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일날 같은 경우, 수요일 같은 경우는 관망세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끝나고 다음날 8일날 국내 증시가 개장하기 전 새벽 3시에 FMC 의사록 공개가 되기 때문에 관망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역시나 계속적으로 이 FMC라는 연준의 어떤 입장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고용 지표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 하지만 또 코로나가 또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대외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MC 같은 이런 기관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발표가 상당히 다음날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8일날 오전 3시에 있는 FMC 의사록도 상당히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장전에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항상 전일 미국 증시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들어오시면 뉴스 같은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크게 흐름의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꺾을 정도의 내용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FMC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금리를 확 갑자기 인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총대를 맬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많은 위원들이요 상당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은 생길 수 있지만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꺾을 만한 내용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공모 청약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에 공모 청약이 되어 있는데 뭐 진단키트 관련된 전문 업체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청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넣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이제 청약을 들어가서 이제 신규 상장이 되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목표가를 가져가지 마시고요. 공모 첫날 상장된 첫날부터 이미 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지금 차익 매물이 강하게 좀 그리고 빠르게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손실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너무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적절한 목표가를 설정하고 욕심을 좀 낮춰서 빠르게 좀 나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K배터리 전략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도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연구개발 같은 데다가 이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방안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또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배터리 섹터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뭐 1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압도적인 또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밀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에 가장 유망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스침의 상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많이 보여드렸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또 8일날 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일정이 있습니다. 국제 환경산업기술 그리고 그린 에너지전이 있는데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나 가장 지금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건 역시나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가 빠르게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들 다 뭐 수소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섹터들 다 관심이 필요하지만 역시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대중화 가능성이 높은 것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일정이 있습니다. 자, 세계 4위 자동차 회사죠.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데이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회사죠. 어마어마하고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불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에 대한 이슈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뚜껑 열어봐야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나 계속적으로 2차전지 섹터에 힘이 될 수 있는 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국제유아교육전 퀴즈페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젤 산업과 출산 장려 정책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이 올림픽공원에서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관련된 종목들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의 신곡을 채운 버터 앨범 발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버 음원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계속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지 기대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국무부 총리의 로봇산업진흥원 현장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섹터들도 큰 비중보다는 아주 장기적인 여유장임이라면 로봇 섹터들도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정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글로벌 주요 지표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화요일은 이제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제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죠. 3시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록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유럽의 통화정책 보고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시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같은 고용 지표가 테이퍼링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재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들 계속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금요일도 원유 재고 있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촌재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설명회와 그리고 배당 일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증자 감자 신규 상장 일정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증자나 감자 그리고 추가 상장이나 변경 상장들 주가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번 주에 일정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변동성에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주 인수권 증서 청약 일정들이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신주 인수권이 나오죠. 뭐 구주를 받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 청약 시장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정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 일정들 수요 예측 일정과 공모 청약 일정 그리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호예수 일정들이 있습니다. 보호예수는 우리가 유상증자와 같은 이런 특수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1년 정도 주식을 팔 수 없게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국보라든지 교보증권, 중소기업은행, 아센디오, 그리고 셀마 테라피틱스와 같은 코스피 기업들 이제 보호예수가 해제되는데 이 날부터 주식이 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 교보증권 같은 경우 지금 총 주식수 대비해서 지금 보유예수가 풀리는 비중이 4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44%나 되는 물량이 물론 다 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44%가 묶여 있었는데 이거를 투자했던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일단 비율이 좀 높은 종목들은 더욱더 변동성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보유에서 해제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덴티스 그리고 아이큐어 등이 조금 더 풀리는 주식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매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변동성을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보유 매수가 풀리는 날 이전부터 주가가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보유 매수가 해제된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에 뭐 100%는 없죠. 하지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것과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결과가 극명히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보유 매수 일정들은 매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이 시크릿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매주 일요일 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장중에 제가 무료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샵 2034, 자, 샵 2034번으로 여러분들이 박철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여드리고요. 링크에도 이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광고가 워낙 또 좀 많기 때문에 광고쟁이 분들을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비밀번호가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샵 2034로 박철순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카톡방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전부터 한 8시부터 시작해서 항상 장 마감까지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스치현 상한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필살기 종목들 상당히 안정적이고 무난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죠. 급등주를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요, 안정적인 수익, 결국은 우리가 수익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펀더멘탈 좋고 실적 좋고 안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 더욱더 편안한 매매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카톡방 들어오셔서 저희 정보들 받아보시고 하반기도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2034번으로 박철순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셔서 함께 하반기도 공략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다들 화이팅이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인사드리겠고 또 이번 주에도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